정부의 전세 대출 강화 움직임이 최근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전셋집에서 저축을 하고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흔히 말하는 서민들의 주택 매입 방식이 앞으로는 점차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세입자 40%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9년에는 27%, 2020년에는 33%, 2021년 최근에는 40%로 3년 연속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끼어있는 이 계약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이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이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났고 지금은 40%까지 육박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비중의 증가폭이 작년보다 올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8월부터 최근까지는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까지 어려워진 탓입니다. 전월세 비중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세입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임차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입자들이 2년 더 눌러 사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엔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전세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세금이 급등하게 돼버리니까 반전세, 월세화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가해버리면 임차인들 사이에선 금리가 오르는 마당에 높은 원리금을 내고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금씩 들리는 거죠.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된 정부의 가계부채 TF에서는 전세 대출 분할 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자에게 분할 상환 방안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고정 비용 지출들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치솟은 전세값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까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연금리 3.5%로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서 매달 58만 원의 이자만 내던 한 세입자의 경우엔 원금의 5%를 분할 상환하면 매달 은행에 갚는 금액이 99만 원으로 71%나 증가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을 강제하면 월세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의 대다수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세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셋집 살면서 부지런히 저축을 하고 목돈을 모아 사는 전통적인 내 집 마련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성수동 서울 아크로포레스트는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2,700만 원에 달하는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초고가 월세가 앞으로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 시장이 가속화할수록 주거비용 증가, 주거 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인 이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상가 임대차처럼 10년 의무, 5% 인상 제한 이런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신규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이 전세가 소멸할 경우 우리나라는 대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주택 투자를 위한 자기 자본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자기 자본이 충분한 투자자를 제외한 자본이 부족한 신규 투자자들은 점점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증액분에 대해 지금처럼 반전세로 전환을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보유세를 커버하기 위해 월세 비중을 점점 늘릴 것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변수가 될 시점은 3월에 있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저는 임대차 3법 2년이 만료되는 7월을 꼽고 싶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썼던 이 임차인들이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때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임대료 인상폭 5% 이내에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인한 주택 대기 수요도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아마 이 시기에 가장 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